양천구 신월동의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불이 나기 전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평구가 공약 이행 계획 평가를 위한 주민 배심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4개의 공약 사업 실천 계획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수가 매년 감소해 소아 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부족 문제는 대도시에서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불이 난 주택에 사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해 쫓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주택 창문과 외벽 일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계단에 검은 재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불이 난 집 현관문에는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불은 14일 저녁 9시 40분쯤 신월동 주택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났습니다. 화재 났으니까 피신하시라고 그러고 다니시더라고. 막 문을 두들기고. 불이 막 번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연기만 펄펄 나왔는데.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혼자 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남아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이 여성이 불이 나기 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통화 내역과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불이 난 건물 3층에 사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한 상황. 경찰은 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민선 8기 공약 이행 계획 평가를 위한 주민 배심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은평구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를 통해 민선 8기 공약 이행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 주관 부서와의 질의응답, 토론 등을 거쳐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주민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4개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조정 평가된 공약 사업 이행 결과는 다음 달 중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한 해에 이송하는 소아 응급 환자가 무려 5천 명에 달한다고 해요. 네. 자, 하지만 부산에는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소아 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네, 소아과 전문의 지원자가 요즘 거의 전무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부산하면 대도시인데 역시 이게 현실입니다. HCN 최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서구의 한 응급의료센터. 이곳에서는 월수금 토요일에만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명을 웃돌던 소아과 전문의가 3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단 1명밖에 없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진료 시간 외에 소아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해당 시설이 한 곳도 없어 이송 시간이 평균 1시간으로 떱니다. 코로나19 이후 구급대원이 코로나 의심 환자 전문의 부재 등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부산 내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부재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 해 부산에서 119가 이송하는 소아 응급 환자는 5,000명 수준. 이 중 12%는 타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우리 응급 환자, 우리 아동들이 집에서 아플 때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응급차 안에서 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인프라 구축보다 열악한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탁과 대비 현저히 낮은 소아과 진료 수가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소아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의사 한 명당 업무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80%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 역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소아과의 낮은 수가. 병원에서 그리고 그 작은 월급을 받는 사람 아무도 안 올라 할 것이고. 네. 그러면 높은 월급을 주고 한 명 하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 혼자서 힘들게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고. 매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잣대로 꼽히는 소아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간절해서 찾은 변호사가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수가 늘면서 논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함철성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에 사건 수임 후에 불성실한 변호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얼마 전 모 변호사의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건을 계기로 사건 수임 후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 내용 및 사례집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수임 후 변론에 불출석하거나 수임료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특히 모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의뢰인 소송 비용을 빼돌렸는데 감독하지 못했으며, 다른 변호사는 의뢰인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고 일부만 반환했고 소장 접수 지체 및 수임료 미반환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법조계 전체 신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업계의 반성도 필요해 보이고요.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조계 전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변협에서는 소송 불출석 등 불량 변호사 사례의 대부분 과태료나 정직 처분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중한 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불량 변호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징계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혹시 모를 의뢰인분들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변호사 배상 책임에 가입하는 양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실 일반 시민들이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 맡긴 내 변호사가 좀 믿을 만한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요즘 변호사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본인의 경력을 허위로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저가로 수임하는 경우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광고나 이력에 너무 치우쳐 결정하시기보다는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믿을 만한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양천구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성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청년 성장 아카데미는 생활법률, 금융관리, 대인관계 대처법 등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취업 역량 강화 기술, 금융 이해력 제고와 합리적 소비 등 5가지의 주제로 열립니다. 수강 신청은 구글 폼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청년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BTS 데뷔 10주년 기념 행사에 3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BTS 10주년 페스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교통통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 앞을 전면 통제하며 23개의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이 몰릴 경우 행사장과 가까운 여의나루역은 안전을 위해 무정차 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당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계획 중이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장치 설치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620대 가운데 547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73대는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는 모두 1,827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091대는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고 116대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명이 넘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들을 기리기 위한 12만 1,879개의 태극기 배지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뉴스토리에선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김수아 기자가 국방부의 유해 발굴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같은 민족끼리 3년간 총부리를 겨누면서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벌어진 전투는 186건. 전쟁 중 사망한 국군 전사자는 16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12만여 명이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국군 장병들은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횡성군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면 과거 6.25 전쟁 당시 강림 안흥 전투 현장에 가볼 수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험준한 산길 곳곳마다 표식을 위한 작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빨간 깃발은 금속 탐지기로 탐지했을 때 적군의 유품이, 노란색은 중공군, 파란색은 아군의 탄피가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짙은 색의 흙이 70년 동안 쌓인 흙이고 그 아래에 밝은 색의 토양이 6.25 전쟁 당시 밟았던 생토층입니다. 그래서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선 이 생토층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파다가 유품들이나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거기를 좀 더 파서 유품이 나오면 유해가 나올 확률도 좀 더 있으니까. 육군 36사단은 지난 15년간 강원도 횡성과 평창 등의 일대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유해 발굴 작업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됐는데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장병들이 판 구덩이만 축구장 12개 면적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유해 발굴 사업 시작 이후 발견된 국군 전사자 유해는 11,000여 구. 매년 490명 정도의 호국 영웅이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병들은 유해 발굴 시 발견된 탄피의 종류와 개인 소지품을 확인해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전사자 병적 기록 등 자료 조사를 거쳐 발견된 유해와 유가족 간 유전자를 비교 분석합니다. 국군 전사자로 확인된 유해는 유가족들과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저희가 올라오게 되면 항상 선배 전우분들께 이제 예의를 표하고 실시합니다. 오늘 하루 제 몸이 힘들지만 한 분이라도 한 구의 유해라도 더 찾아서 내려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만 1,879명. 지난해 말 기준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들의 숫자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을 찾기 위한 유해 발굴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양천 신정교에서 오목교구 간 자연학습장이 물놀이장 등을 갖춘 가족 정원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양천구는 기존 안양천 자연학습장이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2월부터 공간 개선에 나섰는데요.
새롭게 조성된 안양천 가족정원에는 1,000제곱미터 규모의 물놀이장과 데크, 잔디마당 등이 마련돼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운영됩니다.